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전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단타 같은 경우는 이 멤버십 방송을 활용하시면 돼요. 지금 매일같이 멤버십 방송을 통하면 이렇게 단타 매매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태용 로직스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방송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추세 자체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잘 지켜주고 있고, 다만 현재 또 이제 과거 이제 저항 구간이겠죠. 이제 지켜줘야 될 구간대를 지금 돌파하면서 지켜주고 반등하고 또 한 2600포인트 정도 때 또 지금 저항대 이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상향 추세는 잘 타주고 있습니다. 잘 타주고 있고, 문제는 늘 수급에 대한 문제죠. 기관이 물량을 받쳐주긴 하지만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컸고요. 지금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게 현재 증시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 현재 추세만 이렇게 잘 지키면 크게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가는지 아니면 다이렉트 뚫으면서 갈지는 추가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왜 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되느냐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또 뭐 한다고 합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내에 투입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자사가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는데, 그 로봇이 어떤 로봇인가 우리가 봤더니 아까 이거 영상을 대충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또 멈추네요. 이게 멈추는구나. 이제 움직이나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물건 같은 경우도 지금 갖다 주고 물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쑥쑥쑥 꽂아 넣고 막 덤블링도 하고 아주 난리 났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하겠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재 이제 공장에 투입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에 이제는 또 뭐가 다가오기 시작하느냐,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격적인 이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해서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제 연말까지 한다라고, 연내에 투입한다라고 하니까 과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현대차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과거에 이제 최근에 또 보면 알겠지만 어디 기업,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25년도에는 뭐 하겠다. 25년도에는 이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관련된 이런 공장에는 옵티머스를 이제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디로 연결될 수 있다. 이 테슬라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 두 기업 간에 이 옵티머스 관련된 이 휴머노이드 관련되어 있는 투자가 연내에 이런 도입되는 부분이 엄청난 주가의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겠죠. 특히나 이게 지금 테슬라, 현대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BMW라든지 BYD 같은 경우도, BMW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스타트 기업 이제 피규어와 손잡고 휴머노이드 피규어 공투를 공장에 투입해 시험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제 중국의 비아디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를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지금 이런 자동차 관련돼 있는 이런 자동차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관련 로봇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과거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는 새롭게 이렇게 로봇을 만든다기보다는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량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자율주행 차량은 사실상 네 발로 이제 바퀴가 달리면 이게 자율주행 차량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두 발과 두 손을 갖다 놓으면 이게 자율주행 로봇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에 이 자율주행 차량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이 크게 엄청나게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요거에 조금만 더 변형을 시켜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만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시장의 규모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뭐 한다?
당장에 예상되는 시장 규모가 현재 500조 원에 대한 시장 규모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25년도, 23년도까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500조 원으로 성장할 거라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누가 뭐예요? 선점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주가 상승 랠리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런 발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지금 아마 이제 제가 3월 달부터 순식간에 이제 급등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 했는데 보면 알겠지만 당장 3월 17일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GTC가 이제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 GTC에서는 당장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냐고 하면요. 로봇 개발자들의 이목이 뭐가 된다? 이제 집중될 것이다. 언제 18일부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그 현대차라든지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기대감이 뭐로 연결돼요? GTC까지 끌어지고요. 이 GTC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이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또 뭐가 나오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다? 지금 당장 4월 13일에서 뭐 하겠다. 4월 13일에 중국에서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를 개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나 우리 일상에 이제 다가오느냐, 녹아드느냐를 사실상 뭐 하겠다,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또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강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뭐 삼성 인수합병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도 이건 지속적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이 의미 있는 M&A를 하겠다라 해놓고 지금은 5년 넘도록 거의 안 하고 있죠. 5년인가요? 5년 넘도록 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최근에 또 이제 M&A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뭐 한다? 삼성이 로봇 메드텍 반도체 새로운 도전해서 M&A 나올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여기에 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일단은 지금 삼성이 기존의 복핏을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요. 복핏 출시 이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시너지 효과로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사업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기술 관련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다? 이 관련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외에도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인수합병하느냐? 이 아무 로봇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로봇의 관절에 해당하는 모터, 감속기, 제어기 등으로 구성된 뭐가 필요하다?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의 원가 절감이 핵심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오히려 액추에이터 관련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할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다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냐? 이 테슬라, 구글, LG 같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탑 기업 실적 본격화 기대라고 하는데 이 로보티즈가 오늘 순간 급등이 나왔습니다. 꼬리를 달고 빠지게 됐지만 이 순간 급등이 나왔던 것도 사실 뭐 때문이었다? 현대차가 연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뭐한다? 이제 그 로봇을 이제 사용하겠다. 이제 공장에 투입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휴머노이드 관련되어 있는 반사에게로서 액추에이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로보티즈가 오늘 뭐였습니까? 주가가 순간 급등이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휴머노이드의 핵심은 액추에이터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로보티즈 이미 오늘 뭐 급등 나와줬기 때문에 뭐 굳이 로보티즈를 오늘 추천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 로보티즈를 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오늘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액추에이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로보티즈가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도 제대로 오르지 못한 종목이 SBB 테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 SBB 테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로봇 핵심 부품인 초정밀 감속기 등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기업도 오래됐기 때문에 기술력도 믿을만 합니다. 199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25년 넘게 국산 부품 개발에 힘써 왔고요. 자, 그러면서 보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의 메카인 공장 자동화용 MR 액추에이터라 해서 이런 어쨌든 액추에이터라는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과거 협동 로봇으로서 사업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기술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대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 SBB 테크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삼성이 지분 인수했다 뭐 추가 인수했다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돼 있는 소식에 반사익수에 정밀 감속기 제조사로서 주목받는 SBB 테크라 해가지고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업 관련 업체 기대감으로써 상한가 갔어요. 앞으로도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또 올라가겠죠.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본격 착수하면서 관련 공급망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 과거 상한가들 이력이 있는 게 SBB 테크입니다. 다만 이 기업이 단점이 뭐냐고 하면요. 지금 이제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실적이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다만 좋은 게 뭐냐? 지금 그 사실 아쉬운 게 이번 연도 아니 작년도 기준으로서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할 뻔했어요. 근데 아쉽게 흑자 전환은 못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영업이익 자체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단기 순이익이 거의 흑자 전환 기록할 뻔했다는 건데 이제 실적이 그만큼 어쨌든 올라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뭐 안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상에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 그 기술특례 상장이죠. 기술특례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5년 동안은 재무제표에 대한 이런 걸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에 대한 걱정도 없고, 특히나 원래는 뭐였냐고 하면요, SBB 테크가 지금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 근데 지금 흑자전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이제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 작년에 마이너스 4억까지 줄었다라는 거는 이번에는 뭐 할 수 있다. 진짜 흑자 전환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럼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주가 강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죠. 실질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이 타이밍에. 그래서 지금 SBB 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지금 봤을 때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에서 지금 이 하방 추세 때 돌파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우상향 추세 살 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갭이 떴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SBB 테크 저는 갭을 메꾸는 구간이라 생각해요. 이 구간이 아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지분 인사 그 구간이었겠죠. 저는 이 갭 메꾸는 구간대에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방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반등점 충분히 잡아주고 강한 우상향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면서 오늘 SBB 테크에 대한 종목 소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